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돼 휴전에 돌입할 때까지 국민들이 협의해 사가법인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로 선임됐습니다. 초대 위원장은 경희대 선임자이신 조영식 박사가 지휘해 주요 사업은 1983년 KBS와 공동으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해 시바고, 시애틀, LA 등 해외 지들을 방문해 국제적 협력 방안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국세로서 더욱더 국가의 기반이고 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정신 희망이 많았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1973년부터 다시 북한이 뭐 군비도 난파하고 그다음에 여러 테러도 하고 이러면서 1973년서부터 다시 남북한이 아주 극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우이 또 홀로서 1981년도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남북 회담이 열리는 10년이 되는 1981년도에 우리 이북도민회가 중심이 돼서 이산가족의 날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1982년도에 처음으로 이산가족의 날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산가족의 발생을 우리가 저희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에서 정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파, 2파, 3파를 나눠서 이산가족이 생기게 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파라고 하는 것은 1945년부터 1948년도에 북한의 공산 실정 때문에 남을 오신 분들이 약 350만 명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에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00만이 한반도에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북한, 절반이 남한에 있었는데 350만이라는 대다수의 인원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려오신 분들은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아무도 안 갖고 내려왔어요. 그냥 몸만 갖고 내려왔죠.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에 이르기에 초석이신 분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정치인들 중에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장관들 출신들이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약 40%가 정치인들 중에서 아시다시피 대학도 엄청나게 많은 대학이 설립이 되고요. 또 특히 기독교 교회에 계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들 지금 대형교회들이 전부 북한에서 내오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학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문학계 그렇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런 분들이 공산학적의식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아주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공산주의를 배척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는 데에 토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총경단 같은 사람들은 북한의 공산주의하면 이를 갈고 또 공산주의라고 되면은 정말 몸으로 막아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1945년부터 50년까지 350만이고 저희가 500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이 500만이고 그분들이 결국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9를 해서 1천만 이산가족이다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파는 1953년서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탈북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포함해서 제3파의 이산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향민, 탈북자, 피랍, 국군, 포로 등등 이런 분들을 전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산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현재 우리가 1천만 이산가족 위원회다 이렇게 얘기를 이산가족들을 신청하고 싶은 사람을 좀 신청을 좀 받았는데 그때 약 14만 4천 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산가족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520분만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대다수의 인원들은
이산가족 신청을 하게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결국은 남쪽으로 그 북한에서 도망자라고 해죠.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 대다수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3만 4천 명 정도가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현재 살아 계신 분들은 약 한 4만 1천 명, 13만 4천 명 중에서 4만 1천 명 정도, 즉 30% 정도가 지금 생존하고 계세요. 1970년에는 가호족이라 해가지고 가호족을 실시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호족에 참여를 하신 분들이 546만 명. 속초에 가시면 그 아바이 마을에 가면은요, 아바이 마을 저쪽 그 동쪽 대변가 옆에 가면은 저희가 보다가 대화 상대가 되는지, 그리고 북한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에 과연 동의가 되는지,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지금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나라와 소통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라고 하는 세 가지 우리가 팩트를 정확히 짚어야 우리가 이 평화 통일을 하는데 좀 더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사시는 대부분 분들이 지금 이 비핵화에 대해서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그 미국이라든지 또 동남아라든지 있어요. 북한은 오로지 뭐냐면 적화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조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당 규약에도 명확히 나와 있어요. 북한은 노동당 규약이 뭐냐면 당의 최종 목적이 뭐냐? 적화 통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같은 동포라고 하고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나라에다가 해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핵화 여기서 보면은 그 1차 핵실험 2차마다 이렇게 창마당이 열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외부 유인이 안 되겠냐는 거죠. 다음은요.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K-팝을 악성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만약에 한국에 그 있는 K-팝이라든지 이런 걸 틀면 소대가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과연 정말 이게 옳은 일인가? 그리고 우리 3세대, 4세가 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 미국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에 지금 우리가 삐라 말리는 것도 지금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K-팝과 남한 사정을 알 수 있는 USB를 약 100만 개를 갖다가 북한에다가 보내버리잖아. 풍선을 보내든 뭐를 해서. 그럼 95%는 뭐 뺏기고 뭐 수모가 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약 5%만 남아있어도 이거는 뭐냐면 정보의 핵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책임이에요.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그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통일 교육하는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고, 아까 또 팩트 말씀하신